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8주 연속 음봉이 포착됐습니다. 2011년 8월 이후에 8주 연속 음봉이 이어진 것은 비트코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건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포착된 상황들은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심리 역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은 나름의 근거를 가진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대형 강세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라면서 희망적인 시그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비트코인의 최근 엄청난 폭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이 펀더멘털의 측면에서는 호조를 띠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전체의 판때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 블록체인 혁신을 향한 중국의 야욕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중국의 국가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이 대대적인 글로벌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깔아서 중국이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하겠다, 이런 공산당의 나름의 야욕이 깔려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서히 중국의 비트코인 합법화 정책 선회도 이뤄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슈입니다. 몇몇 알트코인들과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Gcash의 경우에는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연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명확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와지르X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공급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서서히 반전 상황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주 연속 음봉 마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까지 봤으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강세장으로 전환돼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분명히 다가올 강세장에 대한 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35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3200달러 부근 저항을 뚫어내면 32,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됐었는데 32,0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넘어가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7,000달러 부근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1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대 전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주봉 마감 상황만 놓고 보면 속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8주 연속 음봉 마감이 확인된 건데 2011년 8월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된 뒤에 처음 관측된 현상입니다. 요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또 그럴 법한 것이 요즘처럼 길게 이렇게 주간 음봉 마감이 이루어진 것이 처음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들은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는 코인베이스 일간 차트 기준으로 대형 강세 다이버전스가 관측됐다. 이 정도 규모의 강세 다이버전스는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거시적인 환경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만 대규모 랠리를 기대해볼 만한 희망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시세 움직임과 RSI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는 이어서 만약 단기 반등이 시작되고 37,000달러까지 안도 랠리가 진행된다라면 200일 이동평균과 가까워지면서 하락 추세선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다만 반대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견뎌내지 못할 경우에는 22,000달러까지 하락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7,000달러의 50일 단순 이동평균이 자리하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 아래에서
역사상 단 한 번도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지만 해시레이트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비트코인 가격은 56% 하락한 반면 해시레이트는 75% 증가했다. 시장은 춥지만 펀더멘털은 채굴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상황은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닷컴은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5월 22일 기준으로 중앙화 거래소는 25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730억 달러 규모이다.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한때 247만 BTC까지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물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테라 사태 발생 당시에 중앙화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잠시 급증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보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S&P 500이 추가 하락할 경우에 비트코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펀드 스트레스의 글로벌 기술 분석 전략가 마크 뉴턴은 S&P 500이 추가 하락한다라면 좋은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소속의 애널리스트 노엘 에치스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주 동안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이다. 미국 국내 총생산이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등 일부 거시경제 데이터가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탄압하면서도 채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금지가 합법화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겁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떼어놓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야욕이 이번에 다시금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이 대대적인 글로벌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상당히 대수롭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BSN의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인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의 허이판 CEO는 BSN이 8월에 해외 시장에서 BSN 스파르탄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암호화폐가 구축되지 않은 6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되며 이 가운데 한 개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논크립토 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된다. 스파르탄 네트워크는 오픈소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파르탄 네트워크, 어째 의미가 일당백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SN 측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고객사들이 블록체인 앱을 배포하는 데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얘들이 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부분은 타겟 기업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부터 이 자체적인 클라우드 인트라넷 운영사까지 이런 기업들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데 이걸 중국 국가 주도의 거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금 치고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선빵 날린 겁니다, 지금. 특히 BSN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도 이 특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정부가 다른 블록체인 제품을 구축할 때마다 새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블록체인 간 상호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호 운용성의 증대는 사실 블록체인 어떤 체인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BSN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방향성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로서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다 이렇게 선언한 지 지금 3년 만에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게 된 건데 블록체인 실크로드를 깔겠다라는 공산당의 야심이 깔려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BSN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BSN이 성공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암호화폐 관련 DApp 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더 큰 확장성을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고 그 시점을 때려 맞추긴 어려워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이 머지않아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탄압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 합법화하고 원유 결제 대금으로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게 러시아입니다. 중국 정부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점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굉장한 수준의 어리바리를 지금 시전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할수록 미국 중심의 현대 패권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러시아 잡겠다고 달러 패권을 무기로 삼아서 이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버렸지만 결과적으로 루블화의 가치가 4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을 놓고 보면 미국의 달러 패권 시대는 어느 정도 이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경제 권역을 설정하고 공용 통화를 구축하고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면서도 이 새로운 패권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인도의 상황을 꾸준히 눈여겨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서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와지르엑스 CEO가 총대를 매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인도의 또 다른 거래소 코인스위치의 CEO 아시시 싱할이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현재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다. 규제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신 미디어에서 이 규제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과연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 몰아붙일 수 있을까? 인도 정부의 방침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보자면 과세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걸 불법으로 치부해버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정부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과세를 통한 세수 확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규제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명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합법화의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도의 상황은 사실 지금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면서 아직 암호화폐까지 합법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결국 불법으로 규정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 명확한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굳이 인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인도 정부는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 과세를 위해서 복잡한 인력,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시대의 엄청난 과세 대상이 될 암호화폐 과세만 놓고 봐도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인도도 머지않았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요즘도 기회 될 때마다 와지르엑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저는 나름의 베팅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와지르엑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베리 실버트가 적극적으로 띄우는 코인 지캐시가 이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캐시의 지분증명 전환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익명성 코인이 불법적인 어떤 걸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적인 기업의 화두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캐시, 호라이젠 이런 종목들인데, 홀더분들은 단기 시세보다 이런 비전적인 측면, 현재 트렌드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